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미국이 생각하는 정도의 완벽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폐기를 했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목표는 하나예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무려 독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강호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이 발사되는 게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거는 이제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 완성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미국이 생각하는 정도의 완벽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제네바 합의 때부터 과거 핵을 다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외부의 시선이었죠. 그리고 2008년에 육자회담의 결과로 진행되었던 북핵 무력화 합의에서도 과거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개발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멈추면 미래 핵은 확실히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래부터 현재, 과거까지 소급해서 없앨 수 있었는데 완성을 하게 되면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핵무력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조금 수정하죠. 폐기는 네. 어렵다가 아니라 폐기를 했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핵물리학을 보면 뭔가 옛날 것도 다 추적이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싹 다 지우면 돼요. 혹은 한 자리에다가 여러 번 겹쳐 쓰게 하면 과거는 무조건 사라져요. 북한의 핵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계속 있었어요. 영변 핵 시설들도 계속 재사용하고 한 자리에 여러 번 핵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소급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인정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다짐입니다. 북이 저 정도까지 갔구나. 저 정도 보여줬으면 됐네. 본인 스스로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핵무력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고라고 하는 거라서 외부 사람들이 할 일은 있지만 북이 할 거는 없죠. 그냥 수긍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비핵화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지만 한반도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CVID도 미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정말 북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론 혹은 선전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CVID라는 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부시 때 처음 나왔죠. 근데 네. 부시는 바로 한 3, 4년 만에 그 철회합니다. 육자회담 들어갈 때 CVID보다는 Complete and Correct, 정확하게만 가자. 그래서 2008년에도 미국이 성김이 가서 책을 받아오고 정보를 받아왔는데 그때 덮을 수도 있는 혹은 멈출 수도 있었던 북핵의 그 능력을 놔두고 갔어요. 일부러 놔둔 거예요. 다 알고 나서도 놔뒀는데 그걸 뭘 뜻할까요? 지금 자기들이 손만 딱 뜯으면 3단계 중에 2단계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가면 북핵은 무력화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왜 안 했을까요? 지금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왜? 이미 핵무력을 갖췄기 때문에 라고 미국이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과학적으로 과거 핵을 검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핵을 없애는 방법은 핵물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핵물질을 찾아내는 방법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웬만한 걸 다 뚫고 나가니까 밖에서 다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물질도 있죠. 납 용기에 담아서 콘크리트 밑에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딱 숨겨놔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방사선이 다 차단되니까. 게다가 북이 핵물질을 추출하고 나서 놔두면 또 괜찮은데 6번 정도의 태우는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태우는데 그게 몇 킬로 태웠다라고 하는 게 밖에서 잘 모르죠. 그래서 과거 핵도 알 수가 없고 미래 핵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일한 방법은요. 북이 자진해서 얘기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줘요? 아니, 전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이 자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어줄 테니 얘기해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신뢰가
전제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믿어주겠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약속 대련처럼. 그럼 요 정도까지 하면은 웬만하면 되겠어. 미국도 이미 북핵은 이제 완벽히 없앨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이제는 확산 금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비확산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비확산과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확산 방지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말 만들자라고 하면 CVID는 불가능하니 그러면 과학기술적으로 안 되면 외교적으로 좀 더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 politic, polite and acceptable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그거는 우리한테 변화를 주지 않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나라들이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핵 가졌다고 불안에 떨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혹은 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정책은 이렇게 변해야 돼. 안 그랬거든요. 핵은 그래 너가 잘해. 너가 해. 우리한테 쏘지는 마라.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환상에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워야 돼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국방비 제로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무조건 키워야만 우리가 전쟁이 없다. 맞기는 합니다. 일면 맞는 건데 항상 그렇지는 또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비를 키운 나라가 전쟁을 항상 합니다. 전쟁을 안 하려면 오히려 국방비에 대한 환상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법이 있죠. 권투 선수들도 안 맞으려면 아웃사이더로 해서 리치를 벗어난 곳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예 몸에 바짝 붙어버리면 펀치를 안 맞는 거죠. 인파이트로 가서. 그러면 지금은 관계가 끊어질 대로 끊어져서 서로 거리를 적당한 수준에서만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떼서 호주로 갖다 놓을 수 없는 이상 더 바짝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더 바짝 붙는 방법을 인탱글먼트, 우리말로는 얽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더 얽히고 설켜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사람으로 혹은 돈으로 기술로 여러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아예 전환해서 북한하고 더 얽혀 들어가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북이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핵은 핵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핵을 이길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을 이길 수 있다.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우리한테 못 쏘게 하는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북한과 남한이 가까워요. 짧으면 지리적으로. 그렇죠. 많아봐야 한 500km, 600km밖에 안 떨어졌으니 거기다가 핵을 떨어뜨리면 그 핵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30년 정도는 그 주변 지역을 못 쓰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북이 핵을 안 쓰는 마지막 땅이 된다고 한다면 남한이에요. 미국도 자기들 땅에다가 시험 안 합니다. 남의 땅에 가서 시험하고 남의 땅에다가 쏘려고 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지구가 쪼개질 수 있는 정도의 무기가 핵무기거든요. 그리고 핵무기가 쓰여진 곳은 30년 이상 못 삽니다. 살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병이 생기고 할 테니까.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결국엔 핵은 없어져야 되는 물질 아닌가. 핵을 없앨 수는 없죠. 우주가 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핵무기로 물질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제하고 그걸 무기화시키는 방법을 인류 역사에서 1945년에 처음으로 시연을 해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무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 핵 분열탄은 그래도 제한됩니다. 근데 수소탄까지 가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의 폭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탄을 가졌다 하면 정말 지구를 쪼갤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분합니다. 그래도 핵은 없앨 수 없어요. 근데 핵무기는 없애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 얘기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핵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지구상에 없앤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요.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건 못 쓰게 하고 최대한 무기화되어 있는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러면은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저는 그게 그나마 비핵화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뢰가 바탕으로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얽힘, 네, 얽히고 살켜야 우리가 이걸 해나갈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결의 하나가 이제 비핵화보다 평화를 추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비핵화, 핵 이게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무기들이 개발된 거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대결 국면 자체를 없애버리면 무기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무기 가졌으니 우리 다른 무기를 가져. 세상에 어떤 목표가 무기가 목표가 되는 그런 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평화, 공존 혹은 평화, 번영 어쨌든가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이게 돼야지 우리 분단 구조가 만든 이 기형을 바꾸자. 목표는 하나예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제가 주장하는 목표입니다. 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 때 결의 하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 같이 평화를 위해서 이번 편 결의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결의 하나.